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볼게요. 자, 중력의 정의부터 보세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 상호작용한다. 서로 간에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힘들은 항상 그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기가 항상 같아요.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질량이 서로 달라도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물론 방향은 반대겠죠. A하고 B 그림 보시면 A가 지금 질량이 굉장히 커요. B는 뭐 질량이 작다고 할게요. 이러면은 질량이 큰 게 A가 B를 당기고 그거에 맞춰서 B도 A를 당기는데 이 질량에 관계없이 크기는 같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방향은 반대.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질량이 있는 물체에서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 내가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과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자, 이런 게 중력이고, 자, 이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를 식으로 적어 드리면 중력은 만유인력이라고 보거든요. 만유인력과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이건 만유인력 상수야. G는 이거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요 말은 요게 크다는 얘기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클수록 크고 거리가 가깝다. 거리하고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게 작을수록 힘이 커진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공식을 잘 기억해 둘까요?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밑에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아서 동일한 물체의 중력을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에서보다 작다.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작은가 보죠? 질량도 작고 크기도 반지름도 작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될 건데 여기 나와 있네. 자, 중력의 특징,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원격력이라고 합니다. 원격력.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고, 또 어떤 풀다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연직 아랫 방향. 같은 말입니다. 연직 아랫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게. 무게는 중력의 다른 말입니다. 무게는 중력과 같은 말이고요. 중력의 단위, 힘의 단위 뉴턴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이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에서 측정할 때랑 뭐 달에서 측정할 때랑 또는 뭐 목성에서 측정할 때랑 다 다르게 나와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질량은 일정. 질량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게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이므로 라고 되어 있네요. 동일한 질량을 가진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보다 6분의 1이 작다. 즉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물체가 있어. 여기 달과 지구에서 물체의 질량이
10kg짜리를 갖다가 준비를 해. 요건 안 변해. 10kg라는 이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무게를 재면 지구에서의 저 10kg의 무게는 10kg 곱하기 9.8 98N이거든요. 지구에서 무게가. 달에서는 요거의 6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10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 해서 90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6분의 1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질량에 영향을 주는 중력이 달라지니까 무게도 달라지는 거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다.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학교 때 9.8 배우신 건데 그게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라고 표현합니다. mg. 지구 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이다. 1 곱하기 9.8 m/s에 제곱하시면 9.8N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중력에 의한 현상은요, 당기는 힘이니까 눈과 비 같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눈과 비 아래로 떨어뜨리죠, 사과도 떨어뜨리죠,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달이나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 공전하는 것도 중력의 영향이에요. 멀리 도망 못 가고 지구 주위에 붙잡혀 있죠. 이것도 중력의 영향. 그렇습니다. 자, 이제 B로 넘어갈게요.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일단 떨어질 겁니다. 자, 이걸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중력만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들고 있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이에요. 0에서 출발해서 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1초 지나면 9.8로 빨라졌다가 2초 지나면 19.6으로. 어이구, 9.8 늘었네요. 여기 9.8 늘었죠? 또 여기서 9.8 늘었죠? 이렇게 1초당 9.8 m/s씩 증가합니다. 속력이 빨라지죠.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모든 물체가 1초마다 9.8 m/s씩 빨라집니다. 조건은 이게 없을 때,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초마다 9.8m씩 빨라지니까 이걸 가속도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9.8 m/s의 제곱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요 9.8 m/s 제곱이 1초당 9.8 m/s씩 빨라진다. 1초당. 요걸 갖다가 이제 식 정리를 한 거잖아요. 문자 정리를 한 거예요. 자, 1초당 9.8 m/s씩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거나.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력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물체는 빨라집니다. 등가속도 운동.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자,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는 항상 같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뭔 소리냐? m인 물체가 있고 이 m인 물체가 있어. 질량이 2배네. 요거 중력을 계산해 보시면 요거 중력은 mg, 요거 중력은 emg. 중력은 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라고 할게.
그럼 이 두 물체는 바닥에 떨어지는 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동시에 도착.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는 건 요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질량에 관계없이입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기본 조건은 마찰이 없을 때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옆으로 물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에서 이 공을 뭐 이렇게 던졌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내 손을 떠나면 붕 날아갈 텐데 이렇게 일정하게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안 돼. 왜? 지구가 계속 당기고 있거든. 이렇게 중력으로. 지구가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만을 받죠.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며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수평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뜻이에요. 수평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이제 쭉 가게 되는 형태를 띠고요.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래로 점점 빨라집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겠죠. 아래로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아래로는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고 X축으로는 일정한 간격을 띄고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운동이에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포물선 운동이다. 자, 그래서 물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시간은 여기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시간, 낙하 시간은 Y축에만 관계가 돼요. X축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높은 데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요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여기서 A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자유낙하. B 물체는 옆으로 던졌어요. 요렇게 떨어지죠. 근데 A 물체, B 물체가 처음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또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자, 높이만 똑같으면 무조건 동시에 떨어져요. 질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에 관계 없다. 낙하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B 물체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렇게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떨어지는 동안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 알겠죠?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 자, A의 경우에 물체는 점점 빨리 떨어집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점점 빨리 떨어지는 그림이고요. 자, B 경우에는 수평과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나눈 거예요. 상황을. 자, 수직 방향은 똑같잖아요. 그래프가 이거랑 같잖아요. 자유낙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빨리 떨어지고요. X축 수평으로는 그냥 일정하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시간이 T초라고 하면, T초에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T초 동안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이동 거리거든요. 이건 수직 방향이니까 이 면적이 높이 H가 되겠네요. 야,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보자. 자연학화에서의 시간 위치 그래프. 이거는 뭐냐, 자연학화 운동의 경우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점점 커지잖아요. 요거를 바꾼 거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로 바꿔본 거죠. 시간 위치, 요 위치 A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A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요 위치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출발점으로부터의 위치는 점점 멀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2차 함수 있죠. 수학의 세계는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빨라져요.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기울기가 속도. 그러면 각 시간별로 기울기를 보시면,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속도가 커진다, 바로 이 그래프잖아. 속도가 커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똑같은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죠. 탐구자료창도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줄자를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 가지고 A하고 B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를 갖다가 옆으로 탁 쳐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탁 치면 요 A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요, 요 B는 충돌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 이거예요. 둘 다 낙하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A는 이렇게 떨어지고 B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똑같이 떨어진다.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알겠냐? 결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으로 날아가는 물체는 수평 방향 쪽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얘도 마찬가지고, 이 방향으로는 등속도,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빠르게 속력에 대한 얘기네요. 자, 1번의 이동거리와 변이 한번 볼게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이동거리야. 그런데 가끔 물체들이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따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움직인 게 요게 이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직접 직선으로 이은 거, 요게 변이에요. 변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거리,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포함시켜서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크기만. 요걸로 보면 되겠네. 잘 보세요. 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3m. 요거 이동거리는 5m하고 3m 더한 8m야. 방향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변이를 물어보시면 여기가 출발점이거든.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시고 얼마? 2m.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2m예요 라고 해서 방향을 넣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 변이의 경우에는. 알겠죠? 물체가 직선 운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나왔으니까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돼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줘야 되겠네. 이제 속도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속도. 다르죠?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각각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과 속도다.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면 빠르기야, 빠르기. 근데 속도라고 하면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어느 쪽 방향 빠르기냐, 방향이 들어가야 돼. 됐지? 뭐 평균 그러면 전체 시간,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거리. 평균 속도 그러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 자, 이런 건 평균으로 개념하시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요 2번 문제 볼게요. 동쪽으로 200 간 후 서쪽으로 80 갔다. 동쪽으로 200을 갔다가 서쪽으로 80을 갔다. 이렇게 된 문제네요. 갔다 온 거야. 40초 걸렸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평균 속력 총 시간 40초, 총 이동거리 200 더하기 8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평균 속도 총 시간 40, 변이는 200 갔다가 80 돌아왔으니까 이쪽으로 얼마니? 120이겠네. 그래서 200 빼기 80해서 120 집어넣어서 3m/s. 자, 이게 값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똑바로 가는 직선 운동의 경우만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 이런 게 같고요. 똑같고, 이렇게 직선이 아닌 다른 모든 운동은 달라요, 값이. 속력이 속도보다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 빠르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뭐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자, 이게 속도야.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큼 변하느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수많은 가속도 중에서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니? 중력 가속도를 배운 거야. 9.8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라고. 수많은 가속도 중에서.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속도가 생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해야 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것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라고 부른 거잖아. 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을 해요.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뜻은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를 구하시오. 요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초 간격이네요. 요 사이가 1초, 여기도 1초, 여기도 1초. 시간은 1초 간격이에요. 자, 1초 간격에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1초 동안 30cm 이동했고, 그 다음은 50cm 이동했고. 자, 이렇게 이걸 자료를 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1초 동안 30c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을 1분의 10 해서 이렇게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거든. 10, 여기는 1분의 30이니까 30,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구간별 속도 변화량은 10에서 30 변했으니까 20만큼 늘었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요. 여기 1초, 여기 1초의 중간값이니까 여기도 1초예요. 이렇게 나누면 20c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죠? 구간별 가속도 다 1초로 나누면 다 20 나와요. 그러니까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다 20으로 일정합니다. 다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구간 두 개만 골라서 가속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 빠르기가 20변 하나봐. 1초에 빠르기가 20변 해. 1초에 20변 했네. 1초에 또 20변 했네. 이렇게.
자, 시간 간격이 1초로 나오지 않고 0.1초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뭐 그렇고, 이거는 앞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뉴턴 아저씨가 생각을 한 거네. 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다르게 해서 물체를 던져보는 거야. 뭐 이렇게 떨어지는 놈도 있고 이렇게. 오호, 이 C가 던지는 속력이 빠르기가 제일 컸겠네요. 물체를 빠르게 던질수록 더 멀리 떨어지네. 이렇게. 오, 자, 속력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던지면 아주 멀리 가겠죠. 아주 멀리 가다 보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겠다. 자, 뉴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뉴턴이. 자, 연직 방향으로는, 수직으로는 중력만 작용하여 가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9.8. 자,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바닥에는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 던진 속도가 빠르니까 멀리 가서 떨어진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뉴턴이 사고 실험을 하네요. 머릿속으로. 달이 지구로 안 떨어지고 저 새끼 왜 자꾸 돌기만 하지? 아, 이거 도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원운동을 하는 까닭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원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다. 보자. 아주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해서 폭탄을 쏘면 어떻게 되냐? 폭탄을 매우 빠르게 발사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언젠간 떨어지겠죠. 매우 빠르게 발사해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구가 둥글어.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 바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지구가 둥글어. 이렇게 둥글어.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그 곡률하고 맞게끔만 발사를 잘하면 안 떨어지고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 사람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빠르기, 급빠기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물론 계산해서 찾아봤대,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던지는 속력을 약 8km/s, 1초에 8km, 8,000m, 초당 8,000m로 달리면 안 떨어지고 돌 수 있대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렇게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자, 3번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원운동.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자꾸 꺾입니다. 꺾여. 여기 가고 싶은데 또 꺾이고 계속 꺾여요. 자,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지구 중심. 요거 되게 잘 나와. 가속도의 방향도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인공위성도 똑같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똑같아요. 원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원운동. 뭔가 확대근단 보시고. 자, 뒤에 개념 문제하고 이건 교사용 자료라 답이 나와 있는데, 개념 문제, 내신 문제 몇 번까지 있냐? 출력업까지. 자, 169쪽까지 풀어보시고요. 169쪽까지 풀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은 해설 봐도 잘 모르겠다, 질문이 있는 것들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풀어서 보내드릴게요.